자, 봅시다. 자, 선운사에서 라고 하는 작품이고요. 페이지 48페이지. 요거 저기 뭐냐 시험 4개 좀 많습니다. 어떤 게 많냐면요. 표현 방식과 관련해가지고 4개 많아요. 그래서 얘를 다른 작품이랑 같이 묶어서 그 다른 현대시랑 같이 묶잖아요. 그러면 뭔가 공통된 표현 방식이나 이런 게 하나씩 먹어가거든요. 그래서 이제 학교 선생님이 이거를 보통 교과서보다는 이제 어떤 교과서 작품이 있고 외부 지문으로 이걸 들고 오는 경우가 되게 많습니다. 그래서 이제 표현 방식의 공통점과 차이점 이런 거 물어볼 때 좀 많이 활용하는 작품이기도 해요. 자, 그래서 선운사라고 하면 선운사라고 하는 절이거든요. 그래서 화자가 선운사라고 하는 이 절에서 떨어지는 꽃잎을 보면서 사랑의 본질에 대해서 얘기하는 작품이다라고 보면 됩니다. 잠깐만요. 정신 하나부터. 그 이제 뭐 본의 아니게 여러분들 그 저기 시험 기간 시간이 지금 하루에 4시간을 연속해가지고 이제 듣게끔 좀 시간표가 구성이 됐잖아, 맞죠? 4시간 연속으로 듣는 학생들. 이제 걱정이 되는 게 뭐냐면 저번에도 되겠지만 복습을 좀 해야 됩니다. 주중에 주아야, 알겠죠? 그래서 그걸 안 하면 우리 4시간 수업하고 그 다음 주에 와가지고 또 듣잖아요. 그러면 생각이 안 납니다. 그렇죠? 그래서 제발 주중에 야자 시간이든 뭐든 시간을 좀 활용해서 4시간 동안 배웠던 거를 사실 제일 좋은 건 월요일 날 학교 가서 월요일 날 시간 되면 이제 하면 제일 좋겠지만 일요일도 좋고 그래서 이 시간에 맞춰가지고 여러분들 좀 주중에 한 번 정도는 했던 것들을 좀 복습하는 시간을 좀 가져주세요. 그렇죠? 그렇게 해야지 좀 될 겁니다. 보냈어요. 자, 그래서 일단은 요거 1년부터 보자면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자, 그래서 꽃이 피는 게 있고 지는 게 있어. 꽃이 피면 지기도 하잖아. 이건 그냥 당연스러운 자연의 어떤 흐름이야. 맞죠? 자, 그래서 당연스러운 자연의 흐름인데 피는 건 힘든데 지는 건 잠깐이다 라고 해서 지금 서로 뭐가 되고 있어? 대조적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죠.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지금 이별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왜냐하면 꽃이 진다라고 하는 게 나무랑 꽃잎인데 결국은 이제 이 꽃잎을 떠나보내는 거잖아. 맞죠? 자, 그래서 지금 무엇을 화자가 보고 있어? 이 낙화의 장면을 눈으로 보고 있습니다. 꽃이 져버리는 건 그냥 한순간에 져버린다는 거예요. 아주 잠깐 눈 깜짝할 사이에. 자, 그대가 처음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있는 것 또한 그렇게 순간이면 좋겠네 라고 되어 있죠. 자, 그래서 자 지금 아까 여기서는 자연현상입니다. 자연현상. 이연은 뭐야? 인간사죠. 인간의 일이야. 인간 세상에서의 일. 자, 그래서 자연현상은 꽃이 피고 지는 거, 그 다음에 인간세상, 인간사는 그대와 나의 사랑의 이야기죠. 그대가 내 속에 피어날 때처럼 사랑이죠. 있는 것은 이별이야. 뭐였으면 좋겠다고? 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마치 꽃이 지는 게 아주 잠깐 사이에 져버리는 것처럼 사랑하고 이별하는 것도 그 순간에
끝났으면 좋겠네 라고 이야기를 하죠. 멀리서 오는 그네요. 산 넘어가는 그네요. 자, 멀리 있다라는 점에서 머리가 뭐가 느껴져요? 거리감이 느껴져. 산을 넘어간다고 했으니까 점점 멀어져. 자,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지는 게 쉽다고 이야기를 하는 건 뭐냐면요. 아주 잠깐 사이 이별하기 때문이야. 또는 꽃이 지기 때문에. 이별, 꽃이 진, 낙화는요 아주 잠깐 사이에 이루어지는 거야. 왜 그런데? 위에서 그렇게 얘기했으니까 순간이었으면 좋겠다고. 그리고 뭐 아주 잠깐이라고. 맞죠? 자, 그래서 아주 잠깐의 시간, 잠깐의 순간에 우리는 이별하게 되는데, 그렇게 지는 건 쉬운데 있는 건 한참이더군. 영영 한참이더군이라고 하면서 굉장히 오래 걸린다. 있는데 당신은 있는데, 그 대상을 있는데 오래 걸린다라고 하는 것을 지금 이제 영영 한참이더군이라는 강조의 표현을 통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별하는 건 아주 쉬워. 아주 잠깐, 금방만에 하는 거야. 또 피어나는 건 역시 아주 금방만에 할 수 있는 거야. 사랑의 시작, 이별 모두 피어날 때 있는 것, 순간에 다 할 수 있는 것. 그런데 뭐는 오래 걸려? 그것을 잊어버리는 건 굉장히 오래 걸린다는 거야. 자, 그래서 꽃이 피고 지고 이런 것들이 다 순간이고 이제 금방금방 쉽게 해낼 수 있는 것들인데, 이제 그렇다고 해서 그 대상을 잊는 것도 쉽지는 않다라는 것들을 이야기하고 싶은 게 바로 이 시에서 이제 얘기하고자 하는 바입니다. 자, 그래서 이제 뒤로 넘어가서, 자, 이 꽃과 인간 사이의 대응 구조부터 좀 보자면, 다음 페이지에 꽃이 피고 지는 과정. 꽃은요 필 때 힘들게 펴요. 지는 건 잠깐이야. 자,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라고. 자, 다음 이거를 바탕으로 이제 인간사를 우리가 생각해 보자면, 어떤 사람을 만나서 사랑을 완성하는 건 어려워. 꽃이 피는 게 바로 사랑의 완성이겠죠. 자, 이별을 하는 건 꽃이 지는 거겠죠. 자, 이별하는 건 한순간 아주 잠깐의 일이야. 지는 건 쉬워. 그런데 이별 뒤에 고통은 길다. 있는 게 한참이다. 자, 그래서 지금 꽃과 인간 사이 대응 구조가 이렇게 만들어져 있습니다. 자, 그 다음 여기서 표현상의 특징이 좀 많이 드러난다고 했었죠. 일단 첫 번째, 뭐뭐 더군, 뭐뭐 그대여 라고 하는 이제 어미가, 동일한 어미가 계속 반복되고 있죠. 자, 그러면서 이 더군이라는 말에는 어떤 정서가 좀 들어갈까요? 자, 예를 들어서 꽃이 지는 건 잠깐인데 있는 건 영영이더군이라고 하는 표현이랑, 꽃이 지는 건 잠깐인데 있는 건 참 아주 힘든 일이야 라고 얘기할 때, 자, 더군이라고 말하면 어떤 느낌이 드냐면 마치 내일이 아니라, 또는 지금의 일이 아니라 과거의 일처럼 느껴지고요. 현재의 일이 아니고, 그 다음에 누군가한테 들은 말처럼 느껴진단 말이야. 누군가한테 전달받은 느낌이 들어요. 그래서 우리가 일반적으로 쓰는 이제 평서형의 어미나 이런 것들보다 뭐뭐 더군이라는 말을 쓰잖아. 그러면 감정을 막 토해내는 느낌이 아니라 감정이 어떤 느낌이 드냐면 절제되는 느낌이 듭니다. 좀 간접적으로 전달하는 것 같아. 더군이라는 말을 쓰면 지금 당장의 정서나 뭐 이런 것들이 아니라. 자, 그래서 이 시의 특징은 바로 감정의 절제입니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오 잊지 못하는 그대여 라고 얘기하면 오
이런 것들 우리가 영탄적 표현이라고 하잖아. 맞죠? 영탄적 표현은 화자가 느꼈던 감정을 훨씬 더 폭넓고 폭깊게 강하게 표현하기 위한 방법이야. 그런데 여기에서는 뭐뭐 더군 뭐뭐 더군이라고 하면서 마치 지 얘기를 남 얘기처럼 하고 있다고. 그렇죠? 자, 그래서 감정이 상당히 절제되어 있는 게 바로 이제 이 시의 특징입니다. 그러면서 이 감정에 대한 절제를 통해서 뭘로 얘기를 이끌어 나가려고 하느냐? 바로 깨달음이야. 아, 사랑의 본질이라고 하는 건 이런 거구나. 시작할 때, 헤어질 때 다 금방 하고 쉬울 거야. 근데 그래도 뭐는 어렵다고 있는 건 정말 힘들 거라는 거야. 마치 꽃이 피는 건 어렵고 지는 건 쉬운데 있는 건 한참 오래 걸리는 것처럼 사람의 일도 그렇게 될 거라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러한 이제 이 어조의 반복 효과를 통해서 분위기와 정서를 안정시킨다고 하면 맞는 말이야. 가라앉히는 거거든. 막 정서나 이런 것들이 그 사람 보고 싶어! 있는 게 너무 힘들어! 라고 하는 이 감정을 절제해서 이야기를 하도록 하는 것이기 때문에 이제 분위기와 정서를 안정시킨다 라고 볼 수 있고, 반복했으니까 당연히 뭐가 형성돼? 당연히 운율 형성되는 거고, 그렇죠? 2번 이상 반복되면 다 운율 형성입니다. 그렇죠? 자, 그 다음에 이제 대비적인 구성을 한번 보자면, 자, 피다, 지다, 힘들다, 쉽다. 그 다음에 잠깐이다, 한참이다. 이런 대비되는 표현을 통해서 복잡 미묘한 인간 심리를 부각한다. 꽃이 핀다, 진다. 그 다음에 힘들게 핀다, 쉽게 진다. 그 다음에 자, 쉽게 지는 건 잠깐이다, 있는 건 한참이다. 이런 식으로 연결되면서 이제 서로 이제 이 대비적인 구성을 통해서 인간사의 어떤 본질 또는 이제 원리 이런 것들을 이야기하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그리고 요거 표현상의 특징, 요것도 표현상의 특징이야. 앞 페이지로 넘어와서 이제 1년과 4년의 수미상관. 완전히 똑같지는 않고요. 일부 변주가 되어 있습니다. 자, 그래서 1년에서는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더군. 골고루 쳐다볼 틈 없이, 님 한번 생각할 틈 없이 아주 잠깐이더군. 꽃이 금방 져버리는 것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데, 여기서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더군. 명령 한참이더군. 자, 그래서 꽃이 피는 건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다.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다. 라고 하는 구조가 똑같습니다. 맞죠? 자, 그래서 자, 자연현상과 인간사를 대응함으로써 사랑하는 사람을 잇는 것의 어려움을 강조합니다. 자, 그래서 왜 수미상관인데 유사한 통사구조를 활용하여 수미상관을 만들어냈다. 완전히 똑같진 않죠, 여러분들. 자, 그래서 다시 위로 올라가가지고 봐봐. 피는 건 잠깐이더 힘들어도 지는 건 잠깐이다 라고 하는 부분에서 우리가 화자가 느낄 수 있는 정서가 뭘까요? 굉장히 허망함, 허무함. 그러니까 피는 그렇게 힘들게 폈는데 어떻게 저렇게 빨리 져버려? 라고 할 때 느껴지는 어떤 허망감, 허무함이겠죠. 자, 그래서 지는 건 잠깐이라는 말에서 우리가 좀 볼 수 있는 게 순간성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니까 그냥 아주 순간적으로 그냥 꽃이 다 져버린다는 거야. 이제 좀 있으면 꽃 피기 시작하는데 시험 치기 전에 꽃 다 떨어지겠죠. 그렇죠? 꽃은 보러 볼까? 아, 보러 갈 거야? 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벚꽃이 피는 기간은 여러분들 앞으로 이제 더 남았죠. 항상 이제 시험을 치는 어떤 이제 그 직책이 있다고 해야 될까? 직업을 가지고 있다고 해야 될까? 시험 치는 직업이시잖아요.
네, 아직 좀 더 남았잖아. 여러분, 대학교 올라가면 더 힘들 거거든. 원래 1학기 중간고사가 제일 힘들고 체육대회를 하고 뭐도 하고 술도 마시고 과가도 되고 그 다음에 저기 뭐냐 꽃도 구경 가야 되는데 중간고사도 쳐야 돼. 그래서 그때 제일 힘들죠. 하여튼 자 그래서 아주 잠깐 지나면 꽃이 다 져 있단 말이야. 맞죠? 그래서 이 허망함과 허무함 그리고 꽃이 피어 있는 것에 대한 낙화에 대한 순간성 이런 것들을 지금 이 1년에서 드러내고 있습니다. 자 다음 마찬가지로 이 이별 역시 이별 적어놨으니까 이별 역시 순간이면 좋겠다라는 점에서 봐봐 좋겠네잖아. 좋겠네. 실제로 이별이 그렇게 빨리 끝나는 게 아니라 그렇게 끝났으면 좋겠다고. 왜 그런데? 이 이별이라는 게 우리에게 이제 고통을 주기 때문이겠죠. 이별하면 힘들어, 아파. 그러니까 이 고통이 빨리 순간처럼 끝났으면 좋겠네. 왜? 꽃이 피었다가 지는 것도 금방 져버리니까. 자, 그 다음에 꽃이 지는 건 쉬워도 있는 건 한참이다 라고 하는 점에서 이 이즘이라고 하는 것의 어려움에 대해서 이별은 쉬워. 이별 자체는 순간적이야. 근데 이즘은 어렵고요. 지속적이야. 한순간에 끝나지 않는다는 이야기죠. 자 다음 뒤에 여기 먼 후일 하겠네요. 여러분들 학교에서 하는 거 보니까 자 봐봐 요것도 먼 후일도 여기 나와 있는 이유가 뭘까요? 이거 표현상의 특징 생각하라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거 먼 후일 중학교 2학년 때 다 했죠? 맞죠? 자 그래서 이거 먼 후일도 지금 그냥 본 학생들이 많으니까 운율 형성 요소 생각해보면 표현상의 특징이죠. 뭐 있을까요? 일단 첫 번째. 시어 반복. 아니에요? 일단은 시어 반복 맞아요. 일단 제일 첫 번째 삼원보의 율격을 가지고 있다는 거. 김수월이시잖아. 그렇죠? 먼 훗날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 음보율도 있는데 뭐도 있을까요?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세 글자, 세 글자, 네 글자. 글자 수로 운율 맞추는 거 뭐라고 해요? 이런! 벌써 까먹어. 음보. 아닌데. 그렇죠. 음수율. 자, 3, 4조의 음수율. 자, 그 다음 두 번째. 동일한 시어 반복. 뭔데요? 시어라고 해도 되고 동일한 어미라고 해도 돼요. 자, 동일한 시어 반복이면 이 정도라. 어미 반복이면 뭐뭐 노라 정도로 보면 되겠죠. 어차피 다 같은 말이야. 그 다음 세 번째. 유사한 문장 구조 반복. 뭐뭐 하면 뭐뭐 뭐라. 네. 문장 구조랑 통사 구조랑 같은 말이에요. 유사한 문장 구조, 유사한 통사 구조. 정도로 볼 수 있겠죠. 자, 그래서 여기 이제 운율 형성 요소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하면 되겠네요. 자, 그러면 이제 요거 보고 그 다음에 내용 봅시다. 먼 후일을 당신이 찾으시면 그때 내 말이 이 정도라 라고 해서 자, 지금 먼 후일 당신이 찾으시면이라고 했으니까 일단 첫 번째 가정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가정은 가정인데 무엇을 가정하고 있어? 미래 상황을 가정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당신이 날 찾아왔어 안 찾아왔어?
안 찾아왔습니다. 찾아오면 내가 그렇게 말할 거라는 거야. 뭐라고 말할 건데? 그때 내 말이 잊었다라고 얘기할 거라고. 자, 그래서 잊었노라라고 얘기하는데 무척 그리워하다가 잊었고 우리의 이별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고 먼 후일, 어제도 오늘도 안이 있고 먼 후일날 그때 잊었다고 얘기할 건데 그러면 이렇게 얘기하는 이 화자의 정서에서 화자가 지금 당장 내가 그 사람을 잊었다고 얘기할 수 있어? 없단 말이야. 자, 그래서 그때 내 말이 잊었노라가 뭐가 되는 거야? 방어적인 표현이 되는 거야. 사실은 잊었노라라고 얘기하지만 말하고자 하는 건 뭐야? 잊을 수 없다는 걸 말하고 싶은 거야. 그러니까 오늘도 어제도 그대를 못 잊어. 먼 훗날 나를 찾아오면 그때 내가 잊었다고 말할 거라고. 근데 오늘도 어제도 못 잊었는데 그때 가서 잊겠냐고요? 아니라고. 그렇죠? 그래서 잊지 못함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잊었노라는 오히려 무엇을 강조? 당신에 대한 그리움을 강조하는 거야. 자, 다음 당신이 속으로 나무라면 무척 그리다가 잊었노라. 그러니까 아주 그리움의 정서가 그러니까 강조되어서 나타나고 있죠. 그래도 당신이 나무라면 믿기지 않았는데 뭐가 믿겨지지 않아? 우리의 이별이 믿기지 않아서 잊었다고 얘기한다고. 근데 말이 안 되잖아. 우리의 이별이 믿기지 않는데 어떻게 잊을 수가 있겠어? 자, 다음 오늘도 어제도 안 잊었다고. 그래서 결국은 말하고자 하는 게 뭐야? 이 잊지 못하는 당신에 대해서 얘기하는 거죠. 내가 잊지 못한 당신이야. 자, 그래서 먼 후일 그때 잊었노라 라고 되어 있지만 마찬가지로 어떤 반어적인 의미를 가지고 있다. 자, 이 시에서 잊었노라 라고 하는 단어는 전부 반어입니다. 잊지 못한 걸 얘기하고 있는 거야. 자, 그래서 먼 훗날로 설정한 이유가 뭔데? 내가 아주 오랜 시간 동안 봐봐. 지금 잊어노라가 단어라고 했잖아. 그럼 잊지 못한다고 얘기하는 거잖아. 먼 후에 그때 찾아오시면 내가 그때 이제 잊어노라라고 얘기할 건데 사실은 못 잊었다라고 얘기하는 또는 너무 그립다라고 얘기하는 메시지란 말이야. 그럼 뭐야? 먼 후일날 그때 찾아와도 나는 당신이 뭐하다? 그립다고 얘기하는 거거든. 자, 그래서 내가 당신을 잊지 못하고 그리움을 가지고 있는 게 언제까지? 저 먼 미래까지 계속 유지될 거라 얘기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선운사에서랑 공통점 뭐 있는데요? 잊은 사람을 뭐하기 힘들다. 알죠? 이별한 사람을 뭐하기 힘들다. 잊기 힘들다 라고 하는 게 지금 선운사랑 지금 이 먼 후이랑 공통점이겠지. 이해돼요? 자, 그 다음에 여기 특징인데 아까 적었던 거 그대로 다 있어요. 확인하고요. 자, 민요적이라고 하는데 뭐가 민요적이야? 뭐 삼원고의 율격이 민요적이죠. 또 삼원고 여러분들 뭐 배웠어 최근에? 뭐 배웠어? 그거 석영. 석영 결국 구슬이 밥 위에 떨어진 대로 끈이야 끊어지겠습니까? 라고 하는 것도 이제 삼원고의 율격을 가지고 있죠. 석영이 서울이지만은 그렇죠? 자, 그래서 이런 것들 우리가 민요적인 율격이다 라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삼원고는 기본적으로 노래와 같은 성질을 좀 가지고 있다고 했죠. 노래처럼 느껴진다. 자, 이렇게 하면은 지금 먼 후일 끝났고요. 자, 다음 유자소설 넘어갑시다. 이게 진짜 재밌죠? 혹시 읽어봤어요? 중학교 때 혹시 뭐 문학 저기 뭐 독해교재 같은 거 읽어본 학생 없어? 앵간한 출판사 저기 문학 독해교재 다 있는데 유자소설. 자, 전은 이야기죠. 어떠한 인물의 이야기를 전이라고 합니다. 그게 인물의 일대기죠. 일대기. 그러니까
그러니까 저는 일생이 남겨 있어야 돼. 일생이. 그래서 이 소설은 전의 형식을 빌려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 라고 해서 유자소 전입니다. 자, 다음 소는요 작은이라는 뜻이야. 그러니까 작은 전의 형식을 가지고 있다고. 여기 단편 소설이라서. 유자는요 유재필이라는 사람입니다. 이 사람을 내가 별명으로 유자라고 불러요. 왜 유자라고 부르냐면 이 유재필의 삶을 떠올려 보면은 이 나가 생각할 때 너무 대단해 보이는 거야. 대단해 보여서 마치 이 사람의 삶이 공자, 맹자와 같은 삶을 살았다라고 해서 이제 유자라고 부르는 거야. 내가 그를. 자, 그래서 이 유재필을 뭔가 어떤 예찬하는 의미로서 이제 유자라는 별명을 지어서 부른다라고 보면 됩니다. 알겠죠? 자, 그래서 이거는요 1인칭 관찰자 시점입니다. 나라는 이제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가요 누구를 바라보느냐, 이제 유자를 바라보면서, 유재필을 바라보면서 그의 일생에 대한 감상을 남기는 형식의 소설입니다. 아, 지난번에 왜 우리 이거 교과서 막상 들어가기 전에 교과서 직전에 황만근은 이렇게 말했다 혹시 같이 보지 않았어요? 그거랑 되게 비슷합니다. 그래서 요거 그 황만근이랑 같이 엮어서 나올 때도 있어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이것도 나라는 인물이 그 유자라는 인물을 보면서 그 사람에 대한 평가를 내리는 겁니다. 자, 그래서 내용을 한번 보자면, 자, 한 친구가 있었답니다. 소설의 앞부분이야. 그냥 보면 그저 그렇고 그런 보통 사람에 불과한 친구였답니다. 그러나 어느 사람처럼 이 땅에 그런 사람이 있는지 마는지 하게 그럭저럭 살다가 재물에 흐지부지하고 몸을 마친 예사 허름순이는 아니었다라는 점에서 내가 유재필을 생각할 때는 이 사람이 이제 예사롭지 않은 인물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예사 허름순이는 아니라는 거야. 그럭저럭 살다간 사람이 아니라는 거죠. 대단하게 살다간 사람이다. 자, 그래서 그의 이름은 유재필이다. 1941년 홍성군 광천에서 태어나 보령군 대천에 와서 자라고 배웠답니다. 자, 그래서 뭐 태어난 곳 자란 곳이죠. 자, 대천이 어딘지 압니까, 여러분들? 대천의 해수욕장이라고 하는데 대천 해수욕장. 충청도 지역입니다. 충청도 지역. 대전 옆에 있어요. 자, 그래서 여기 이 유자가요, 약간 그 사람 좀 뭐라 그래야 될까? 그 약간 은근히 빡치게 만드는 그 충청도 사투리를 좀 이렇게 구사를 합니다. 그래서 사람을 약간 좀 그 사람은 유재필은 되게 능청스러워. 근데 그 말을 듣고 있는 이제 성질 급한 사람이 약간 좀 끌켜. 그래서 그런 내용이 좀 나올 겁니다. 자, 그 나머지는 서울에서 살았대요. 그는 어려서부터 타고난 총기와 숙기로 또래에서 별중 맞고 무리에서 두드러진 바가 있어서 라고 하는 건 무슨 말이냐면 어린 시절부터 굉장히 영리하고 영특했다는 말입니다. 이제 영특한 사람이었다는 거야. 자, 비색한은 이제 되게 좀 뭐라 해야 될까? 굉장히 비관적인 이 정도로 볼 수 있습니다. 가우는 집안의 운수고요. 자, 그래서 이제 굉장히 비관적인 집안의 운수와 불우한 환경 속, 그러니까 어릴 때 어떻게 살았다? 굉장히 가난하게 살았습니다. 자, 그래서 그러한 불우한 환경 속에서도 여러모로 일찍 터득했다는 건 일찍 이제 머리가 튀었다는 거야. 일찍 터득한 것이 앞서 나아감에 따라 소년 시절은 장이 숙성하고 성숙하고
청년 시절은 잠옷 노련하고 장년에 들어서는 속절없이 노성 늙어서 뭔가 어떤 성품이 완성되다. 노성하였으니 무릇 그가 보통 사람 가운데서도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살게 하는, 그러니까 내가 생각할 때 유자는요 항상 깨어있는 삶을 사는 사람입니다. 삶을 살게 된 바탕이었다라고 해서 지금 여기까지가 지금 뭔 얘기가 나오고 있는 거야? 탄생부터 시작해가지고 지금 이제 이 사람의 삶의 일대기를 제시하고 있죠. 자, 그래서 무엇의 특징? 전의 특징. 전의 형식, 유자 소전. 자, 다음. 그의 세계는 풀밭에서 뚜렷하고 숲밭에서 우뚝하였답니다. 그는 애초에 심성이 밝고 깔끔하였대요. 계속 칭찬만 해요. 매사에 생각이 깊고 침착하였으며 성품이 곱고 고든 위에 몸소 겪은 바와 힘써 널리 보고 애써 널리 들은 것을 더하여 스스로 갖추어진 줏대와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으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라고 얘기하는 게 결국은 이 사람은 뭘 가지고 있는 사람이다? 자기 나름의 줏대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야. 그러니까 자기 나름의 머릿속에 이 옳음의 기준을 명확하게 가지고 있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래서 갈피 있는 태도를 흐트리지 아니하였다라는 점에서 자신의 주관을 흐트리지 않고 주관대로 밀고 나아가면서 살아갔다는 거야. 그러므로 그는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자발머리 없이 나대어서 남을 괴롭히거나 누를 끼치는 자는 반드시 장마의 물걸레처럼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답니다. 자, 그래서 여기서부터 여기까지가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진짜 좀 별로인 사람이잖아. 남한테 패기치는 사람. 맞죠? 그런 사람들은 항상 어떻게 봤다고? 장마의 물걸레 쳐다보기를 한결같이 하였다고. 그러니까 이런 사람을 처음부터 끝까지 계속 안 좋은 시선으로 그냥 안 좋게만 보는 겁니다. 싫어하는 거죠. 멀리하는 거야. 왜? 이런 이제 옳지 않게 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그냥 절대 가까이 하지 않는 거죠. 왜? 줏대가 뚜렷하기 때문에. 자, 다음. 분수 없이 남을 제치거나 밟고 일어서서 섣불리 무엇인 척하고 의시되는 사람은 삼국지에서 조조망하기를 기다리고 미워한답니다. 의스되는 자는 어떻게 해? 미워해. 자신의 주관을 뚜렷하게 가지고. 매양 항상 속으로 밑줄을 그어두기에 소홀함이 없었답니다. 또 모름지기 세상의 일에 알면 아는 대로 힘지게 말하고, 그러니까 아는 건 아는 대로 힘있게 말하고. 왜 그런데? 자기만의 무엇을 가지고 있어? 주견을 가지고 있다라는 말이 아까 위에 있었죠. 나름껏 이루어진 주견과 줏대가 있으니 내가 아는 것에 대해서 힘차게 얘기하고, 모르면 모르는 대로 순직에 말하여서 마땅한 자리임에도 불구하고 어딘지 떳떳지 못하게 주눅부터 들어서 좌우의 눈치에 딱 부러지게 흑백을 못하는 자가 있으면 마치 말만한 딸을 서울 가게 하는 데에 힘입어 그날로 이잣돈을 내놓는 매몰스러운 구두쇠 보듯이 을의 가래침을 멀리 뱉기에 이력이 난터였다라고 해서, 자, 이게 뭐냐면 떳떳하지 못한 사람을 말하는 거야. 그래서 좌우의 눈치를 보는 사람. 을 마치 뭐 보듯이 했다고? 구두쇠 보듯이 하면서, 이 사람을, 이런 사람을 마치 구두쇠 보듯이 하면서 뭐 했다? 가래침을 택 뱉어버린다. 자, 그러면 지금 유자가 옳지 못하고 생각하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야? 주변머리 없이 기대거나 남한테 패기치는 사람. 첫 번째. 다음 두 번째는 뭔데? 마치 지가 뭐가 된 것처럼 의시되는 사람. 두 번째. 세 번째는 뭔데? 주눅부터 들어가지고 떳떳하지 못하고 남의 눈치 보고 있는 사람. 이런 사람을 딱 싫어했다는 거죠, 유자가. 자, 그의 됨됨이는 물론 그것이 전부는 아니었다.
채취는 그윽하고 채우는 따뜻하며 심지어 냄새까지 얘기해요. 그 사람 냄새까지. 그러니까 엄청 예찬을 많이 하고 있죠. 자, 채움까지 묵중한 사내였다. 또한 남의 아픔이 자신의 아픔임을 깨달아. 그러니까 타인의 아픔에 대해서 연민, 공감하는 태도도 가지고 있다. 자, 그래서 아픔을 나누고 눈물을 나누되 자기가 아는 바 사람 사는 도리에 이르기를 진정으로 바라던 위인이었으니 짐짓 저 옛말을 빌려서 말한다면 그야말로 때 아닌 틈밑 독행의 돌출이요 이른바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그들보다 앞서서 걱정하고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본 연후에야 즐거움을 누린다 라고 말한 선비적인 동량의 본보기라고 말하지 않을 수 없는 친구였다 라고 해서 자 지금 잘 보세요. 유자에 대한 서술자의 평가가 드러난 부분입니다. 서술자의 평가 이거 편집자 전문평 맞아요? 맞아. 자, 이 소설은요 전지적 시점이 아니라 바로 뭐야?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야. 그럼 작품 속에 있는 서술자는 언제든지 판단할 수 있습니다. 그렇죠? 자, 그러니까 이런 걸 보고 우리가 이제 저기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할 수는 없겠죠. 춘향전에서 편집자적 논평이라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야? 서술자가 작품 안에 없어. 원래 전지적 시점은 서술자가 작품 안에 없어야 되잖아. 근데 작품 안에 들어가가지고 이제 저 사또 어동보소라고 얘기하는 거 아니야. 맞죠? 자, 그래서 그런 부분들은 서술자가 개입하는 거야. 근데 얘는 원래 1인칭 서술자라서 원래 작품 속에 있어요. 알겠죠? 자, 그래서 지금 마치 이렇게 이야기했던 이제 선비의 덕량이 담겨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자, 그래서 이런 사람들이 바로 뭐야? 굉장히 올바른 사람들이라는 거죠. 세상 사람들의 걱정거리를 뭐 하는 거야? 자기가 먼저 걱정하는 거야. 그러면서 세상 사람들이 즐거워함을 보고 난 다음에 내가 즐거움을 누린다라고 얘기하는. 이게 이제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올바른 지도자의 모습이거든. 그런 모습을 누가 가지고 있다? 유자가 가지고 있다는 거야. 이간간 나 유가요 라고 얘기하는 게 뭐냐면 이 이가가 이 서술자 나입니다. 나. 그러니까 유재필이 나에게 전화를 걸 때 항상 어떻게 거는 거야? 이간가? 이씨인가? 나 유씨요 라고 얘기한다는 거야. 자, 이 두 사람이요 어릴 때 초등학교 때인가 같은 학교를 다녔었거든. 근데 그러다가 연락이 끊겨가지고 굉장히 오랜 시간 동안 서로 모르고 살다가 우연한 계기로 다시 만나게 돼요. 어른이 돼서 서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데. 그래서 서로 직장 생활하고 있는 데서 우연한 계기로 서로 만나게 되어가지고 연락처를 주고받고 한 번씩 전화 통화를 하는 사이입니다. 자, 그래서 이 유재필은요 나는 어디서 일하고 있냐면 출판사에서 일하고 있어요. 유재필은 엄청 성공했어요. 재벌의 운전기사입니다. 재벌 총수의 운전기사입니다. 그가 내게 전화를 할 때마다 매번 거두지 않던 첫마디였대요. 그렇지만 유가는 이미 다른 사람을 이루는 말이었다. 이게 진짜 그냥 이 서술자 입장에서 진짜 그냥 개 오버하면서 얘기하는 거야. 지가 지보고 유재필이 지가 지보고 유가라고 얘기하는데 이간가 나 유가요 라고 얘기하는데 유가는 이미 딴 사람이라고. 왜 그런데 내가 생각할 때 그 사람은 바로 뭐야? 공자 맹자처럼 유자라는 거야. 그래서 이 친구에 대한 무엇을 드러내? 존경을 드러내. 말도 안 되는 거야. 예찬이죠. 혹시 친구한테 이런 칭송 받으면 무슨 느낌이 들 것 같아요? 부담스러워요. 조롱하는 것 같은 느낌이 좀 들지 않을까요? 하여튼 자, 여기까지 하고 잠깐 쉬었다가 다음 거 좀 보도록 할게요.